현생에서는 뭐 역대급 레전드들인 펠레, 마라도나하고 동급으로 많이들 거론을 하는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메시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욱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현장 중계를 마치고 조금 전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거의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아까 오후 1시 반에 숙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12시간 만에 돌아온 건데 오프닝 녹화부터 뭐 시상식 중계까지 중계석에 앉아있던 시간만 6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이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연장전 또 승부차기까지 가고 시상식까지 중계를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건데 근데 여러분 몸은 녹초인데 이상하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 이번 대회가 역대급 월드컵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이변과 퀄리티 퍼포먼스가 절묘하게 배합이 돼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 경기력이 정말 대박 아니었습니까? 또 명승부를 연출하면서 16강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명승부로 대회가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오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모든 게 완벽했던 결승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사부터 또 퀄리티까지 뭐 하나 빠뜨린 게 없는 대박 매치였고요. 양팀 에이스들의 활약, 또 감독들의 지략 싸움, 또 연장전 득점에 역대 3번째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진짜 어마어마한 결승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컨디션 난조를 잘 쓰질 않았었던 디마리아를 과감하게 선발로 기용한 아르헨티나 스칼로니 감독의 선택이 아르헨티나가 전반전을 씹어먹은 또 훌륭한 매개체가 됐던 어떤 그 지략 전쟁에서의 리드였다고 한다면, 프랑스의 디디 데시앙 감독은 경기가 기울자 전반 끝나기도 전에 전반 41분이었죠. 굉장히 과감한 교체를 너무도 좀 뜻밖의 단행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무리 0대2로 뒤져 있다고는 해도 전반 41분 만에 지루하고 덴벨레를 뺀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외였죠. 그리고 후반 26분에는 그리즈만까지 빼는 정말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은바페를 빼고 공격 4명 중에 3명을 바꾼 건데요. 정말 이건 이례적이면서 데시앙 감독의 어떤 경험치, 또 선수단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것들이 다 잘 어우러져가지고 나온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프랑스는 이 교체들이 다 이뤄진 뒤에 교체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은 은바페 헤트트릭으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명승부가 가능했던 것은 리오넬 메시와 킬리안 은바페 두 축신들의 존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르헨티나가 거의 80분까지 경기를 지배를 했습니다. 이날 전반전에 슈팅 하나 없이 끝났던 프랑스였고요. 거의 경기 우승컵을 가져가나 싶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은바페가 80분에 페널티킥골 넣고 곧바로 또 발리로 동점골 2골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죠. 게다가 연장 막판에는 페널티킥 동점골을 또 성공을 시키면서 경기를 또 승부차기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메시의 대관식을 2차례나 연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팬들 혹은 메시를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리오넬 메시의 어마어마한 커리어가 정말 화려한 점정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대관식을 앞두고 정말 최대의 빌런이 등장을 한 거죠. 리오넬 메시가 주인공인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근데 결국에는 그 최강 빌런을 꺾고 리오넬 메시가 우승컵을 이제 가져가게 된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하여튼 은바페도 정말 대단합니다. 결국 우승에는 실패하고 골든슈 득점왕만 차지를 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2014년의 메시하고 좀 비슷해요. 2014년의 메시도 그때 골든볼이죠. 골든슈는 아니고 MVP상을 받았지만 팀은 준우승에 그쳤기 때문에 은바페도 지금 한창인 나이니까 비록 이번 대회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메시 이후 세계 축구의 톱이 누가 될 것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날 은바페는 이제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결승전에서 잉글랜드의 공격수죠, 제프 허스트가 논란의 헤트트릭, 그때 골대 맞고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지금까지도 독일 축구 팬들이 인정하지 않는 아무튼 그 논란의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제프 허스트 이후로 처음입니다. 결승전 헤트트릭을 기록한 사람이. 아무튼 은바페 선수의 이러한 활약도 대단하지만 올해로 만 35살인 리오넬 메시의 초월적인 활약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아우라를 이번 대회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리오넬 메시는 처음 사실 사우디한테 첫 경기를 졌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그때부터 초반 조별리그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팀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근데 메시가 그때마다 중요한 골을 넣으면서 팀을 다독이고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조별리그를 통과를 했었죠. 이번 결승전 한 경기만이 아니라 대회 내내 아르헨티나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메시의 활약, 결국 팀의 우승까지 이끌어냈고 자신에게도 커리어 통산 첫 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이제 메시는요, 세계 축구 레전드 원탑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프로와 국대 통틀어서 이 정도의 커리어, 이런 성적과 어떤 이런 기량을 꾸준하게 보여준 선수가 또 누가 있었는지, 펠레 시대를 살질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또 마라도나 같은 경우에도 클럽 레벨에서는 사실 메시가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다만 월드컵 우승이 없었다는 것이 펠레나 마라도나에 비해서 메시가 좀 처진다고 보는 분들의 어떤 절대적인 근거였는데, 메시가 지금까지 일궈낸 화려한 경력에서 단 하나 이루지 못했던 조각, 하지만 그 조각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다랬던 월드컵 우승까지도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는 축구 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 우뚝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날두요? 에이,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힘이 아니라 짐이었죠. 진행이 되면서 결국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선발에도 제외가 되고, 반면에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이른바 매호대전, 그 단어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리오넬 메시의 위대함, 진짜 메시가 대단한 게 이번 대회 전 경기 풀타임 뛰었습니다. 지금 그 나이를 감안하면 놀라운 거죠. 그것도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치른 경기가 2경기나 있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저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진짜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고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준우승에 머물렀죠. 그때 시상식에서 골든볼 받으러 올라갔던 리오넬 메시인데, 당시만 해도 아직은 갖지 못했던 우승 트로피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요 사진이 참 화제였는데요. 이번에는 골든볼과 우승 트로피를 함께 거머쥐게 되면서 그야말로 위대한 선수, 역대 최고의 선수의 위용을 유감없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팬들도 메시의 이러한 서사를 알고 있기 때문인지, 사실 메시 팬이 평소에 아니었던 분들도 이번 월드컵 결승전 때는 메시를 응원했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메시의 수건풀이를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 메시가 인스타에 올린 이 포스팅이 올라온 지 한 2시간쯤 됐을 때 처음 봤는데, 그때 좋아요 숫자가 2천만이었거든요. 지금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전 세계가 SNS를 통해서 메시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는 그런 느낌. 그야말로 메시의 하루, 메시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시가 대단한 건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기록을 또 경신을 했어요. 메시는 역대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조별리그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모든 단계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PK를 찼었는데, 그게 이제 슈치스니 골키퍼에게 막혔죠. 그게 아니었다면은 전 단계를 넘어 전 경기 득점이라는 영원 불멸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죠. 이 밖에도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가 세운 월드컵 기록, 월드컵 통산 기록 굉장히 많은데요. 한 방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최다 경기 출전, 최다 시간 출전, 최다 MOM 선정, 최다 공격 포인트, 찬스 메이킹, 돌파 성공 참 많은데, 더 자세한 거는 요 얘기들을 포함을 해서 이번 대회 주요 기록들에 대해서 김정용 기자, 또 허인혜 기자가 올리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그나저나 진짜 이 정도면 이제 지구상에서 리오넬 메시에게 견줄 선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더 이상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생에서는 역대급 레전드들인 펠레, 마라도나하고 동급으로 많이들 거론을 하는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메시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같은 시대에 보는 우리들보다 메시가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메시의 모습은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대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정말 믿지 못할 수준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다시 선언합니다. 매호대전이라는 말, 이제 제가 소멸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쓰지 맙시다. 그거 메시에게 신뢰되는 말. 결승전에서의 놀라운 활약으로 메시는 플레이어 오브 더 데이, 그리고
대회 MOM에게 주는 골든볼까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수상 기념으로 한번 뭐 기록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역대 골든볼 수상자들 내역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2002년에 홍명보 지금 울산현대 감독님, 네, 브론즈볼 탔던, 굉장히 좀 뿌듯하네요. 이렇게 한국 선수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역대 골든볼을 2번 받은 선수는 메시가 유일합니다. 2014년, 2022년. 아니, 골든볼은 고상하고 실버볼, 브론즈볼까지, 그러니까 MVP 랭킹 1, 3위 안에 들어갔던 선수를 다 확인해 봐도 3위 안에 들었던 게 2번 이상인 선수가 뭐 메시를 제외하면 2명밖에 없어요. 브라질의 호나우두,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그리고 이제 리오넬 메시까지 3명.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어떤 단 한 대회에서 반짝한 게 아니라 이제 좀 꾸준하게 퀄리티 또 어떤 위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022 카타르 월드컵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숙소에서 잠깐 쪽잠을 자고 짐을 싸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간 MBC를 통해서 월드컵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폴리TV의 월드컵 콘텐츠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역대급이었던 월드컵이에요. 네, 확실히 겨울 월드컵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긴 했지만 한 시즌을 다 끝내고 맞이하는 여름 대회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월드컵이 유럽 시즌이 한창인 상황에서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몸 상태가 한껏 올라온 상태에서 좀 치러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좀 재밌고 또 수준 높은 장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도 재미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뭐 경기 외적으로 참 논란이 많은 것 좀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이런 논란도 없으면서 경기 또 대회 어떤 내용 이런 것까지도 아주 완벽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타르 현장에서 한 달간 여러분들께 이번 월드컵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너무 행복하고요.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제가 MBC 방송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폴리TV는 저보다 저희 풋볼리스트 기자들이 많이 좀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도 자주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폴리TV의 현지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폴리TV 성혁이었습니다. 볼빠.